안녕하십니까. 그 동학농민운동을 맡은 이제 사조주자 황준이고요. 일단은 목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동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차 분기가 있기 전까지 있던 교도신운동과 고구농민 분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1차 분기와 2차 분기 그리고 의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배경을 알아보자면 그 당시에 일단은 그 조선이 되게 개항도 많이 하고 외세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라서 외세한테 침략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정부의 재정 지출도 많이 증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세조 정치 시기 때 있던 선정의 문란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의 문란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각 지방마다 지방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방만들이 이제 농민들을 이제 많이 수탈하고 막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민공기가 자주 발생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이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에 일대 교도 최재호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문인데 일단 학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학문이 어떻게 창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조선이 중화사상이라는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이 되게 하늘같고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편 전쟁, 그러니까 청과 영국이 싸우던 그런 전쟁에서 청이 영국이 엄청나게 그냥 개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중화 중심의 세계관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동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 모습, 아까 배경에서 보셨듯이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느낌들에서 유교적 상례적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재호가 창시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숭과 효를 중시했던 유교와는 달리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이 창시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민혁명의 동양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재호가 일단은 동학을 창시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교라는 문화는 되게 반대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동학이.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원래 유교 중심으로 들어가던 그런 거니까 되게 동학교도를 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재호가 정부에 탄압하기를 일단 처형되게 돼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일단 1대 교조가 죽었으니까 2대 교조가 들어오겠죠. 최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조그맣게 있던 그런 동학의 그런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기 시작합니다. 교세 확산을 시도하면서 동학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탄압도 심해지겠죠. 유교가 점점 밑으로워지니까. 그래서 정부의 탄압이 더 심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일단 교도신문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 최재호가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처형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동학교도들 사이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최저의 어그럼을 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부가 동학교도를 엄청나게 탄압했다 했잖아요. 그 정도가 지났었는지 그런 탄압 중들이 요청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고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공주 그리고 산내, 보은 등에서 발생했던 운동이고 특히 보은에서는 이런 탄압 중지 요청뿐만 아니라 외세 배척 그리고 통감의 수청까지도 요구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어난 고구농민 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방간이 각 지역마다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전라도에 보고라는 지역에서 지방간이 있겠죠. 근데 그 지방간 이름이 분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필요한 만석고가 뭐냐? 우리 물을 가둬두는 그런 곳인데 그런 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있는데 책에도 안 나와있는데 그 농민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막 만들라고 시켜놓고서 일당도 안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걸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물세라는데 물세를 수출을 하는 등 수탈이 써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약간 형제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막 세금을 거는 거나 부모한테 효도를 더 안 했다는 이유로 막 세금을 걷기도 했어요.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현이라는 사람이
전창혁이나 어차피 그런 사람이 죽게 돼요. 이런 조병학 때문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좀 빡친 전봉준이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사발통문이라는 하나의 문서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왼쪽에 보이시듯이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작성된 문서인데 좀 특이하죠. 이게 사발통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발이 우리 그 그릇을 말하잖아요. 동그랗게 밥그릇 뭐 그런 건데 그런 그릇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이름을 이제 공개 참가자들의 이름을 동그랗게 적는 건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일단 동그랗게 적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썼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주동자의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적으면 어떤 사람이 주동자고 어떤 사람이 핵심 인물일지 모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던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전공적인 세력 확장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독립을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일단은 농민들이 구국 관할을 진행했습니다. 관할가 뭐냐? 어떤 높은 사람들이 그 일하는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몇백 몇천 명이 점령했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죄수, 그 당시 억울하게 죄수가 됐던 사람들을 해방하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그 만석고를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만석고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고 터전이나 그런 기념지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이렇게 크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부가 원래 이런 주변업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안핵사라는 직급으로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면해요. 안핵사가 뭐냐? 그 우리 집안에 공기가 일어나면은 그걸 막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정부에서 내린 사람을 안핵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용태가 파면했던 거고요. 농민군은 이제 새로운 군수가 자기를 믿어달라, 자기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군수를 믿고 이제 아까 했던 동기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태가 아까 말했던 이용태라는 사람이 다시 괴롭히게 돼요. 농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가 저한테 막 잘못을 했는데 제가 악기가 뭐 싹싹 밀어가지고 제가 뭐 한번 봐주겠다 했어요. 우리가. 근데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빡시게 짜증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보호농민 아니에요. 보호농민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한번 1차 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아까 전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마자 전봉준, 아까 말했던 전봉준 분이 무장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고서 이제 백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좀 더 이게 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경문이랑 사례 강령이라는 문서를 발표하게 돼요. 짧게 한번 사례 강령 내용을 좀 알아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를 장악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을 다자 뭐 일본 원어민을 쫓아내자 군대를 몰고 수하로 들어가서 권세가 와 귀족을 모두 없애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단결했던 모습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서울로 얘네가 올라온다니까 이걸 막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토현이라는 곳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싸웠는데 농민군이 한번 이기고요. 그 다음에 황명천이라는 곳에도 한번 보냈는데 거기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모두 다 이겼으니까 원래 있던 원래 목적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 올라가자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사발통문에 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전주성을. 이거 전주성이 지금 전북현대 송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위치는 다르긴 해요. 위치는 다른데 이름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미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투에서 싸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정부가 이제 황명천 전투와 황토전투에서 졌잖아요. 자기들도 막아보려는데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하지만 청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군도 그 갑신정변 때 맞았던 태면제약에 의해서 그것도 있고 거리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얘네가 다 들어오니까 이제 정부가 내쫓으려고 해요. 어떻게 내쫓냐?
원래 얘네가 들어갔던 부실이 전주성에 있던 농민군들을 내쫓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농민군이랑 어떻게 잘 타협을 해서 어떻게 나가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정부가 농민과 그러니까 농민에게 해상 개혁안이라는 걸 수용을 해주는 대신에 너네 전주성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이 이름이 전주화약인데 일단 전주하게 됐고 일단은 농민군을 해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교정책이라는 걸 그리고 농민군은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각종 개혁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제 폐선 개혁안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신정면이랑 폐선 개혁안이랑도 관련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폐선 개혁안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재래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가 담겨 있어서 갑신정면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가보 개혁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의제를 폐지하자, 뭐 과거에 제가 허용하자라는 내용을 이렇게 있는 거 같죠.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공략을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주상에 나갔잖아요. 농민군을 나갔으니까 이제 정부는 일본군과 청군한테 한번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일본군 처음도 안 하긴 했지만 특히 일본군이 조선의 서울시를 오히려 무시한 다음에 경복궁을 이렇게 침입하기도 해요. 경복궁을 침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전 단속까지 해버립니다. 농민군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일본군에게도 굉장히 허다한 상태였어요.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더 이렇게 개판이었으니까 농민군이 이렇게 봉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봉준 아까 말했던 그 전봉준이란 그런 농민들이 이제 선내라는 곳에서 한번 북상하게 돼요. 선내에서 북상하는데 충청도 농민도 이제 이건 우리도 못 참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도 농민들까지 한 논산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논산에 집결을 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 올라가자는 목표였게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로 향하다가 정부군도 이건 막아야겠다 하면서 원래 정부군만 있었는데 이제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합부대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공주라는 곳에 있는 전라도 공주에서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우금치라는 곳에서 연합부대에게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금치 전투라고 최초로 이제 패배하는 그런 전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봉준이 순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순창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체포가 된 다음에 독립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보 개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해상개혁한 내용이 가보 개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가보 개혁이 중앙농민운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군의 잔존 세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봉준이랑 같이 싸웠던 그런 농민군들이 나중에 항일투쟁을 할 때 우리 한번 일본한테 싸웠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항일투쟁에 다시 한번 가담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의의랑 결과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